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뜰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상관계를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위니카스트의 울타리와 공간이라는 그 대상관계 이론가의 이론을 공부했고요. 오늘부터는 마가렛 말러의 유아의 심리적 탄생이라는 책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하고 3부는 그 서론격이고 3부는 그 임상 사례이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2부에 이론의 핵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론의 핵심 부분만 공부해보도록 하겠는데 제 생각으로 한 6주, 7주 정도면 이론 공부가 끝날 것 같거든요. 우리 놀이치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서는 요 유아의 심리적 탄생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마가렛 말러 선생님이요. 우리 아이들이 분리개별화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심리적 탄생을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심리적 탄생, 유아가 엄마로부터 분리해서 개별화된 존재로 서기까지는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전조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정상적인 자폐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생후 첫 몇 주 동안인데, 자, 나중에 이제 마가렛 말러 선생님이 자기 이론을 좀 바꿔서 정상적 자폐 단계는 있지 않고 공생 단계로 묶어버렸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정상적 자폐 단계가 나오기 때문에 잠깐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때는 리비도가 신체 내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 자기의 시기고요. 유아는 돌보는 사람 자각하지 못합니다. 엄마가 누군지 지금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고, 그렇지만 서서히 자기 안에 어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게 없고 외부에서부터 그 욕구 충족하는 것이 온다는 사실을 서서히 희미하게 인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공생 단계로 접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공생 단계 시작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이는 엄마가 돌봐주는데 젖을 충분히 줄 때도 있고 충분히 주지 못할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때 줄 때도 있고 주지 못하는 때도 있죠. 또 하나, 또 아이들한테서는 긴장 완화를 위해서 아이들은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또 막 기침도 하고 토하기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몸으로 긴장을 이렇게 배출해 내거든요. 근데 충분히 잘 쌀 때도 있지만 잘 싸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은 즐겁고 좋은 경험하고 고통스럽고 나쁜 경험을 점차 구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기억들이 이제 되어지면서 요 경험들이 서서히 쌓이면서 아이들이 요거를 이제 분열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분열 기제가 발생한 기초가 되는 것이지요. 요 경험들을 아이가 해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는요, 생후 한 2개월부터는 욕구 충족에 대한 욕구 충족 대상에 대한 희미한 의식, 그러니까 엄마를 조금 알아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요때부터 나만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하나가 아니라 뭔가 엄마가 있는 것 같은 거, 희미하게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 것들을 요렇게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공생 단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욕구 충족하는 건 지한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자, 2단계에서 유아는요, 자신과 어머니가 마치 하나의 전능체계인 것처럼 행동하고 기능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의 공통된 경계 안에서 그 이중적인 단일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엄마하고 지하고 묶여져 있는 거지요. 경계막은 있는데 그 경계막이 엄마하고 나하고 완전히 딱 잘라진 게 아니라 공통된 경계막을 가지고 그 안에서 엄마하고 나하고 지금 이중적 단일체를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융합되어 있는 상태지요. 자, 그때 이제 아이는 공생적 파트너 엄마한테 절대적으로 의존하지요. 당연하지요. 지가 젖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니까. 이제 절대적으로 의존하는데 재밌는 건요,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욕구는 절대적이지만 유아에 대한 엄마의 욕구는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엄마는 남편도 있고 직업도 있고 다른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아이한테 절대적으로 전념할 수는 없지요. 그렇게 되니까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우리 엄마들한테 그 얘기 하거든요. 상담하러 오는 엄마들한테 엄마보다 아이가 엄마 더 사랑한다고. 진짜 맞아요. 아이는 절대적이거든요. 엄마라는 존재가. 그래서 아이의 사랑이 더 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더 크지요. 자, 어머니로부터 이제 분화되지 않고, 아직은 분화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융합된 상태입니다. 나가 나 아닌 것으로부터 나가 엄마 아닌 엄마 아닌 것으로부터 아직 구분되지 않고 그냥 단지 내부와 외부가 다르다는 것이 점점 점차적으로 의식되는 상태입니다. 자기 내부하고 외부가 뭔가 좀 다르다는 게 조금 의식되는 상태입니다. 자, 요때는요, 리비도와 공격성이 미분화된 상태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자, 아이들은요, 어머니에 대한 어떤 생리적인, 사회생물학적인 의존의 기본 안에서
자의 구조적 분화가 발생하고 말은 어렵게 하지만 엄마가 잘 돌봐주는 그 상태에서 엄마로부터 충분한 만족을 얻는 그 상태에서 아이가 서서히 구조적인 분화가 발생하면서 이제 적응을 위한 개인의 조직화라든지 기능적인 자아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좋은가 나쁜 경험들을 하면서 이 좋음이 더 튼튼해질 때 아이가 건강한 자아를 발달시켜 나갈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분화되어서 하나로 뭉쳐있던 엄마 융합된 상태에서 서서히 이제 분리되어서 분화되어서 나갈 때는 기초 단계가 뭐냐면 엄마로부터 좋음을 많이 경험할 때, 엄마의 보살핌이 훨씬 더 좋을 때, 이때 이 기반 위에서 아이가 서서히 구조적으로 분화되어서 나간다는 겁니다. 좋은 엄마를 경험해야지만이 아이는 분화되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분리불안이 있는 아이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그 엄마하고 신뢰로운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데 이 초기부터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엄마의 그 양육의 질이 좋지 않았을 때 그때 아이가 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 여기로서 안전한 기반 위에서 아이가 발달되어 나가는데 이 초기에 이 관계가 엄마하고의 관계가 아이가 불안하니까 분할을 못 이뤄나가고 계속 엄마한테 매달려 있는 거거든요. 이 좋음을 경험해낼 때 그 의존에 대한 기반 위에서 서서히 아이가 발달되어서 나간다는 겁니다. 자, 요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엄마의 돌봄 중에서 중요한 것은 몸의 경험입니다. 신체 경험입니다. 이 안아주는 엄마, 이 아이, 조그만 아이, 우리 엄마가 이렇게 팔로 꼭 안아주잖아요. 자, 요때 몸에 압력이 들어옵니다. 자, 요 몸으로 꽉 껴안아주는 이 느낌, 이 신체 감각을 통해서 아이는 운동 발달되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이게 공생 경험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는 근원적인 텅 빈 경험이 있죠. 엄마 몸에서 뚝 떨어져 출생되어서 나왔을 때 아이는 근원적인 어떤 내 마음 안에 텅 빔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섭고 공포스러운 거죠. 근데 이거를 엄마가 꼭 껴안아주게 되면 이 근원적인 텅 빈 경험을 넘어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게 그대로 잡혀있을 때 자폐가 되고 정신분열증이 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요걸 엄마가 쭉 잘 안아주면 요 고통을 넘어서 갈 수가 있고, 이러면서 아이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공생 파트너의 몸에 자신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것들의 변화에 익숙해지는 그런 모험들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폐는 없다고 했는데 공생 단계 안에서 딱 묶여있던 아이가 엄마의 안아주는 경험을 통해서 지금 서서히 리비도가 풀려져 나오지요. 나에게 내부에 집중되어 있던 에너지가 어떻습니까? 엄마의 몸에 나를 맞추면서 엄마를 바라보면서 대상을 바라보면서 관계를 맺어 나가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이때 엄마가 꼭 껴안아주는 이 경험, 텅 빈 경험을 넘어서 대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이때 잘 안아주는 경험 너무 중요합니다. 위니카 선생님도 굉장히 안아주는 경험, 신체적인 돌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지 않습니까? 자, 요때 우리 엄마들이 잘 꼭 안아주는 거 필요하고요. 자, 그때 어떡합니까? 엄마가 안아줄 때 엄마는 유아에게 자신을 바라보도록, 아이가 엄마를 바라보고 눈을 맞출 수 있도록 엄마가 이끌어내지요. 그러면서 아이는 뭔가 덩어리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에서 정말 사람의 얼굴,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공생관계에서 중요하다고 이 마가렛 말레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 인간의 얼굴, 어떤 시각적인 상인 엄마의 움직이는 덩어리가 차츰 인간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의미 있는 지각 대상이 되죠. 요때 아이들이 엄마를 바라보면서 사회적인 미소를 짓습니다. 웃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지각적이고 정서적인 사회 활동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이가 관계를 맺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꼭 껴안아주는 걸 통해서 아이가 엄마의 몸에 자기를 맞추고, 그러면서 엄마의 눈을 바라보면서 엄마랑 같이 이야기하고 놀고 춤추고 함께하고 어루만져주는 이것을 통해서 아이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자꾸 엄마를 보게 되지요. 이러면서 아이가 정말 대상을 향해서 관심, 리비도가 발출되어서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인간의 정서, 사회 활동의 시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미소 반응은 아이가 사회적인 미소를 보이는 거, 이 미소 반응은 유아가 욕구 충족인 대상 관계로, 엄마와의 대상 관계로 진입했음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폐애들 보면 눈도 안 마주치고 사회적인 미소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자, 욕구의 압력으로 인해서 어머니와 그 돌봄에 대한 일시적인 어머니한테 리비도 집중을
발생하기 시작하지요. 자, 이 현상은 이제 공생 단계로 진입했음을, 이제 깊이 들어왔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요때 엄마가 신체 다뤄주는 이거, 여기서부터 인간에게, 아이에게 신체 자아 표상이 만들어집니다. 정신 활동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신체 다루기를 통해서 말입니다. 자, 쾌락과 고통 경험이 이제 계속 누적되지요. 그러면 아이는 자, 두 가지 신체 자아 표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내부로, 신체 내부로 들어가는 표상이고, 하나는 신체 외부로 나가는 감각 표상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 배가 고프면 내부에서 창자로부터 어떤 느껴지는 고통이 있죠. 또 배가 부르면 그 창자로부터 충만하게 차지는 그런 내 안에서, 내부에서 느껴지는 어떤 느낌들이 있죠. 여기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신체 내부 표상을 만드는 겁니다. 배가 차고 행복하며 좋은 표상을 만들 것이고, 배가 고프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으면 고통스러운 어떤 자기 내부 표상, 나쁜 표상들이 만들어질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어떻습니까? 내 내부 고통, 배고픔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이가 또 외부 감각 표상들을 만들어내겠죠. 감각이 또 발달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배가 고프면 빨리 엄마 젖을 찾아야 되고 외부의 반응을 불러일으키죠. 그리고 배가 부르면 엄마 젖 밀어내면서 또 그 자기 엄마의 감각을 조금 더 멀리하는 거,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겠죠. 신체 내부 표상과 신체 외부 감각 표상이 만들어지는데, 자, 내부의 창자로부터 느껴지는 자극에 대한 리비도 집중, 안에 내부 표상에서 리비도 집중해서 이제 아이가 어디로 가느냐면 외부 감각 지각적 리비도 집중, 그러니까 엄마를 향해서 이제 리비도를 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전환하는 것이 이 발달 단계에서 성취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머물러 있던 리비도가 지금 내 배고픔을 느끼면서, 내 허기짐을 느끼면서 그걸 끌어당겨야 되니까 내 리비도가 지금 엄마를 향해서 전환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엄마를 향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관계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요 단계에서는 요거 만들어내는 게 발달 중요 과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험들이요, 유아의 내적 감각들이요, 그의 자기의 핵심을 형성합니다. 그것들은 자기감의 중심적인 어떤 결정점이 되고요, 그것을 둘러싸고 정체감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우리 애기였을 때 경험했던 게 우리 정체감의 핵심이 되고 뿌리가 된다는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엄마를 경험하게 되고, 내가 충분하게 배가, 내 쾌락이 만족이 되어서 충분한 배가 만족이 되어지면 좋은 내적 표상들을 발달시켜 나갈 거고요. 그런 좋음을 준 그 엄마에 대해서 대상 표상들이 어떻습니까? 아주 행복한 대상 표상들을 만들어 나갈 거지요. 그럼 세상이 좋은 거예요. 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러면 좋은 아주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만들어 가는 게 핵심 뿌리가 여기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춘기 다 커서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냐고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미 이때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 그 돌봄이 나빴을 때, 안아주기, 신체 다루기가 나빴을 때 아이한테서는 이 정체감이 나쁘게 형성이 되죠. 세상은 나에게 좋은 걸 주지 못하는 나쁜 세상, 나를 괴롭히는 나쁜 세상, 나쁜 대상 표상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 다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공생적 궤도 내에서요, 양자 단위체를 구성하고 있는 두 사람, 아기하고 엄마지요. 그 다음에 혹은 두 극은 아기하고 엄마입니다. 정신을 조직하고 구조를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상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이중적 증거 틀에서 생겨나는 구조들이 성격의 기본적인 틀을 형성하며 모든 경험들이 이 틀 안에서 자기와 대상관계에 대한 명확하고 전체적인 표상으로 발달해 나간다고 합니다. 내적 표상과 외부 표상이죠. 대상 표상이죠. 나의 내적 표상, 자기 표상, 이것들이 구조가 조직되어서 어떤 자기의 인격과 성격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어머니는 그래서 유아의 보조적 자아입니다. 안아주기와 모성몰 또는 공생적 조직자 또는 개별화와 심리적 탄생을 위한 엄마는 산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의 심리, 정신을 만드는 산파가 엄마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엄마 이만큼 중요하고요. 우리 청소년 들어와서, 성인 들어와서 아무리 자아정체감 좋게 해봐도, 좋게 만들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이미 뿌리에서 병들어 있으면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신분석 치료는 바로 이 뿌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 새롭게 개선해주는 거, 거기서 새로운 정체감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게 정신분석의 원리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